지금 듣고 계신 이 소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낡고 다른 레코드판이 턴테이블 위에서 돌아가던 소리.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젊은 시절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던 소리 말입니다. 어쩌면 시골집 마루 끝에 놓여있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DJ의 차분한 목소리일 수도 있겠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홀로 서울살이 하시는 모든 청춘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청춘이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그 시간 속으로 말입니다. 그때는 참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고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끼니 걱정이 앞서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옆집과 함께 나누던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 밭을 메주고 얻어온 쌀 한 돼. 그 쌀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다면 그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사진 속에서 당신의 젊은 날이 보일 겁니다. 가장 곱던 20살의 모습, 가장 힘차게 웃던 30살의 표정. 그때의 당신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사람들은 그 시절을 땀과 눈물로 채워낸 수많은 영희와 철수입니다. 가장 치열했고 가장 인간적이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그리운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1973년 경북 봉화의 작은 마을. 20살의 영숙이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면서 집안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8살, 10살 어린 동생들의 학비와 아버지의 병원비가 늘 영숙이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영숙이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한다. 이 길밖에 없다. 어머니는 영숙이에게 손수지은 삼배 주머니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어넣은 기차표 한 장과 삶은 고구마 2개가 전부였습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 하나 없이 얇은 몸으로 영숙이는 서울행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보다 영숙이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고 온 죄책감과 희망을 좇는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점점 낯설어졌지만 영숙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낡은 미싱 바늘 쌈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순간 영숙이는 눈앞의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건물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 모습 속에서 영숙이는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공장의 매캐한 연기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섞인 낯선 공기였습니다. 간신히 찾아간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산등성이에 다닥다닥 붙어 있던 정릉 달동네였습니다. 마을버스도 다니지 않던 가파른 계단을 땀 흘리며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집들은 성냥갑처럼 작았고 나무판자와 연탄재로 겨우 지탱하는 듯 했습니다. 지붕 위에는 슬레이트나 검은 천막이 덮여 있었고 비가 오면 양동이와 세숫대야를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공동수도 하나에 온 동네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밤이 되면 먼 하늘의 별보다 이웃집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샛노란 전구 불빛이 더 따뜻했습니다. 영숙이는 곧바로 친구의 소개로 구로공단 봉제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이미 공장의 미싱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그시그 미싱 소리가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선배들의 무서운 호통과 빠듯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끝없는 철야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12시간은 기본이었고 쉴 새 없이 미싱 페달을 밟아야 했습니다. 10 손가락 끝은 굵은 실밥과 굳은 살로 딱딱하게 변해갔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영숙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붙어있던 새마을운동 포스터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처럼. 그녀의 눈빛은 늘 굳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고 그 희생이 곧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옥상에서 햇볕을 쬐며 먹던 삶은 달걀 하나와 김치 조각. 그것이 그 시절 고향을 떠나온 청춘들의 가장 달콤한 사치였습니다. 월급날 우체국에 줄을 서서 고향으로 송금하던 그 순간의 기쁨. 그 작은 행복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그녀가 미싱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그녀의 꿈도 함께 커가고 있었습니다. 먼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내줄 봉투를 생각하며 그녀는 미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그렇게 산업역군으로 노동의 땀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달동네 사람들은 모두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누구 하나 넉넉한 사람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는 인심이 후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쌀이 떨어지면 말없이 한 바가지 퍼주셨습니다. 밥에 물을 말아 먹어도 김치 한 조각에 서로 웃음을 나눌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서로 아이를 봐주며 품앗이를 했고 간장이나 소금, 심지어 연탄까지도 빌려 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골목길 아이들은 누구네 집 할 것 없이 뛰어놀았고 야단 맞을 때는 동네 아주머니 모두가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숟가락 수가 모자라면 그냥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솥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시절의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필수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전이 되어온 동네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면 촛불을 켜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 그것이 진짜 공동체였습니다. 영숙이에게도 따뜻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달동네에 살던 25살의 민규 씨였습니다.
민규 씨는 밤에는 야간 대학 상경학부 수업을 듣고 낮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우직한 청년이었습니다. 늘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학구열로 가득 차 고닫습니다.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며 짬이 날 때마다 글을 읽던 지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추운 겨울 새벽 공동수도 앞에서였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수도관이 꽁꽁 얼어 물이 나오지 않자 영숙이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민규 씨가 연탄불을 가져와 깡통으로 물을 끓여 조심스럽게 수도관을 녹여주었습니다. 손등에는 까만 연탄재가 묻었지만 영숙이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영숙이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민규 씨는 영숙이에게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것은 곱게 접은 1,000원짜리 지폐로 만든 학이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제가 받은 수고비 전부입니다.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드십시오. 매일 새벽 공장에서 고생하시니 힘을 내셔야지요. 영숙이는 그 돈을 쓰지 못하고 고이 접어 미싱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랑은 이렇게 순수하고 헌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물질보다 마음이 더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데이트라고 해봐야 퇴근 후 다방에서 쌍화차 한 잔을 나누거나 시내 극장에서 멜로 영화를 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시간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도 잠시 영숙이의 고향에서 급한 전보가 왔습니다. 아버지 위독하시다. 빨리 내려와라. 영숙이는 당장 고향에 내려갈 기차표 살 여비조차 없었습니다. 밤새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민규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짐을 나르다 어깨를 심하게 다쳐 파스를 붙인 채였습니다. 그가 내민 봉투에는 영숙이가 꿈도 꾸지 못했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5,000원. 그가 한 학기 등록금을 위해 한 달 내내 모은 돈이었습니다. 민규 씨는 말했습니다. 영숙 씨. 이 돈은 제가 모은 등록금입니다. 아버님께 먼저 쓰십시오. 등록금은 다음에 벌면 됩니다. 지금은 가족이 먼저입니다. 제가 다 나으면 꼭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영숙이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아끼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그 시절 사랑은 희생이었고 책임감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확인했던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약속이었습니다. 고향에 다녀온 영숙이는 민규 씨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단칸방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달동네 공동수도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진심 어린 박수를 받으며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새벽부터 미싱과 지게를 짊어지는 고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힘든 날에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낡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혼 후 3년 첫째 아들 진우가 태어났습니다. 진우의 울음소리는 단칸방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아들을 등에 업고 밤늦도록 미싱을 돌렸습니다. 잠투정하는 아이를 달래며 밀린 납품 물량을 맞추느라 눈이 벌겋게 충혈되기도 했습니다. 민규 씨는 짐을 나르다 온 몸이 쑤셨지만 밤늦게 돌아와 곤히 잠든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이 아이만큼은 자신들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곧 희생이었습니다. 따뜻한 내복 한 벌 사 입지 못하면서도 아이의 새 학용품은 꼭 챙겼습니다. 자신들은 버스비가 아까워 한 정거장이라도 걸어 다녔지만 아이에게는 생일날 짜장면 한 그릇을 선뜻 사주었습니다.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아들에게는 인근 공원에서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행복보다 아이들의 성장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만큼은 이 고생 안 시키겠다는 굳은 다짐이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달동네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들었던 이웃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은 컸지만 새로운 희망도 생겼습니다. 영숙이와 민규 씨는 열심히 모은 돈과 은행 빚을 더해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얻은 자기들만의 화장실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영숙이는 그 화장실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했던 청춘에 대한 보상이었고 가족이 함께 이룬 기적과도 같은 성과였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도 영숙이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영숙이는 남편의 헌신과 성실함에 감사했고 민규 씨는 아내의 억척스러움과 긍정적인 마음에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가족을 지켜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풍요로웠던 마음을 가진 세대였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제 일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청춘이라는 단어는 이제 자식들에게 양보해야 할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영숙이는 주름진 할머니가 되었고 민규 씨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달동네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추억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가끔은 문득 그 시절에 풋풋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낡은 오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두 분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미소에는 고생스러웠던 시간과 그 시간을 함께 견뎌낸 끈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희생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고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부모님 옆에 계시다면 가만히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투박해진 그 손에는 당신을 키워낸 세월의 무게가, 땀방울이,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손등의 검버섯 하나하나가 이 시대를 일으켜 세운 훈장과도 같습니다. 만약 멀리 계시다면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을 걸어보십시오. 별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큼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7080세대의 치열했던 청춘처럼 우리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따뜻한 정과 희생을 마음속에 담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었던 그 시절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청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향수를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묵묵히 이겨내고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영숙이와 민규 씨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도 잘 버텨내신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추억을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